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파트인데요. 피겨 연산과 논리 연산. 이것도 뭐, 다른 언어에서, C 언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라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교 연산이나 논리 연산자, 이런 애들은 여기 보시면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으냐.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어디예요? 여기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작으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결과는 항상 true, false. 그러니까 자바는 0, 1이 아니라 무조건 true나 false로 나옵니다. 그리고 같냐, 같지 않냐,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어쨌건 결과는 항상 true, false. 자, 논리 연산자. 이게 뭐 true는 false로 바꾸고 false는 true로 바꾸고, 이거 exclusive OR. 이거 뭐예요? 논리적인 and, 논리적인 OR, 그리고 이건 논리적인 and,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 그러다 보니까 이 가로를 줘서 순서를 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가로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니까 요거 먼저,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nd 연산,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처리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로를 해서 우선순위 우리가 주면 되겠죠. 자, 자바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C 언어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데 C 언어도 결과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20하고 AG를 비교했는데 얘가 작거나 같으면 C 언어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1 또는 0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과 여기 있는 30을 비교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만 오류는 아니에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적으면 오류가 뜹니다. 왜냐면 요거의 결과가 뭐라고요? true나 false가 나오는데 true나 false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30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나눠서 처리하고 and와 넣으셔가지고 처리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은 그러니까 요렇게 위에처럼 요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용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예제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런 결과가 나온다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조건 연산자는 사망 연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y보다 크냐 라고 물어서 참이면 x, 거짓이면 y,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요쪽에 보면 나중에 저희가 조금 이따 if은 배울 건데, 이거 뭐 C 언어에서 배운 적 있잖아요, 그죠? if는. 그러니까 조건처럼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이렇게 if가 되고요. 맞으면 x, 그래서 변수에다가 x 값을 넣고, 아니면 y, 변수에다 y를 넣는 이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연산, 사망 연산이라고 하는 그런 애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요 값을 받아오려면 여기에다가 변수를 넣어서 처리된 결과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수 넣어가지고 처리가 되면 얘하고 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앞수가 크고 뒷수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 뭘 쓰거나 상관없긴 한데 어쨌건 차이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연산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비트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비트는 뭐 다른 수업에서도 아마 여러분이 배우셨을 것 같고요. 요 하나하나를 0과 1로 나타내는 비트라고 합니다. 10을 나타내기 위해서 10을 비트로 나타내면 여기 자릿수가 1의 자리 1, 2, 4, 8 이렇게 값이 있죠. 비트별로,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8과 2를 합치면 이게 얼마예요? 10.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 애가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비트라고 하는 애입니다. 저희는 10진수를 쓰지만 메모리에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트로 된 애들을 여러분이 AND와 NOT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SHIFT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트 연산, AND와 NOT 연산을 하는데, 이런 연산은
자바에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C 언어나 이제 메모리를 다뤄야 되거나 이럴 때 비트 연산을 쓰는데 자바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비트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쉬프트 연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뭐 C 언어에서는 다루지만 자바에서는 쉬프트를 하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진짜 거의 한 10몇 년, 20년 정도를 자바 프로그램을 한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만 씁니다. 수업 시간에만.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다루지도 않겠습니다. 정 궁금하면 여러분 요 예제 하나만 여러분이 해서 결과가 이렇게 찍히는구나, 쉬프트를 했더니 이렇게 찍히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 놓고 이렇게 밀어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스킵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문장을 좀 배우기 시작할 건데, 이제 조건문이라는 걸 좀 배울 거예요. 단순 if문, 그 다음에 단순 if else문, 이런 것도 C 언어에서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순 if문으로 하면, 만약 조건이 맞으면 요 안을 할 거고, 아니면 요걸 벗어나는 거죠. if else는 맞으면 실행하고, 요거 왔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else로 와서 요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죠. 여기는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뭐 if라고 물어보고요. 맞으면 여기로 내려가서 요 문장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얘는 if 해서 맞으면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오는데 여기에 다시 문장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요 아래서 여기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얘를 택하거나 얘를 택하거나 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문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 나이를 입력받아서 20대인지 판별해 보래요. 그래서 스캐너로 값을 하나 받습니다. 값을 받았는데 얘가 20에서 30 사이에 있다.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30보다는 작은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20살에서 29살 사이인지를 보고 뭐 20대입니다. 20대라서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C 언어랑 똑같이 여러 문장이 나올 때는 가로를 꼭 채워줘야 되고요. 한 문장일 때는 가로가 그죠? 그 문장을 묶어주는 그 가로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써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스캐너를 쓸 때 보통 그냥 이렇게 썼는데 스캐너를 다 쓰고 나면 이렇게 클로즈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장비를 열었으면 장비를 반드시 닫아주는 그런 동작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저희가 아까 다룬 거랑 똑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때문에 건데, 여기 보면 스캐너가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됩니다. 여기 봤더니 스캐너 never clos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얘가 클로즈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스캐너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클로즈라고 하는 동작을 주면 이렇게 닫으면 여기에 노란색이 없어져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여기 다시 노란 게 나타나죠. 안 닫았으니까. 근데 요거를 닫으면 없어집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노란색은 저희가 워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러가 있고 워닝이 있는데 이런 워닝들은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간단할 경우에는 클로즈를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열면 그리고 그 클로즈가 필요한 애들은 이렇게 닫아주시면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예제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셀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이품은 우리 요거 성적 처리하는 아주 대표적인 애죠. 90보다 크다면 A, 아니라면 뭐 B,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요거 하나만 저희가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 별건 아닌데 여기에다가 if statement stmt 라고 해서 if문 처리하는 애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메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 책에 그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2-12에 있는 애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스캐너라고 하는 뭐 요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도 되고요. 이 정도 쓰시고 눌러도 되고요. S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좀 그렇죠. C 정도까지 쓰시고 하면 제가 옛날에 쓴 적이 있는 애들을 먼저 이렇게 좀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몇 자 안 쓰고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이 타이핑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문자로 막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캐너 뭐 이러면서 오탈자가 막 나와요. 못 찾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소문자 사실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쓰시고 누르셔도 얘가 그 알파벳 보고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엔터만 누르시면 대소문자도 지가 알아서 잡아줘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런 툴들을 이용하셔야 오탈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일이 다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습관들은 좀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툴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스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만들고 new s까지만, 여기서는 s까지만 해도 돼요. 왜냐면 요 앞에 이미 스캐너라고 하는 이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s만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도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거 저희 어떻게 여기다 system.in 이렇게 넣기로 했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부분을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써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캐너를 통해서 값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쓰는 이유는 좀 익숙해지라는 거죠. 자, 점수를 받을 건데 어떻게 해요? int라고 하고 아마 여러분이 점수라고 하는 애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정수형의 점수라고 하는 애를 받아요. 자, 근데 누구로부터 받을 거냐면 스캐너로부터 우리 아까 했듯이 next인데 정수값 next int를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받으면 너무 이상하니까 sysout 이렇게 해서 ln은 빼고 어떻게 점수 입력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점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i의 점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내가 이런 애가 붙으면 귀찮긴 한데 별 문제 없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두 장 정도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 채우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길던 뭐 어쨌건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저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i 점수라고 하는 정수형으로 된 점수를 비교할 건데 그놈이 얼마요? 90보다 크다면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90보다 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i 점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보단 작아야 돼요? 100보단 작은 상황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중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잘못돼서 얘하고 얘가 있는데 요게 우선순위가 만약에 얘가 더 높았다, 얘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로를 하나씩 넣어주면 깔끔스럽겠죠, 그죠? 이렇게 가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뭔가 처리할 건데 그냥 바로 여기다 sysout 해서 여기다 이렇게 A라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돌리면 점수를 했는데 뭐 99점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A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돌렸는데 여러분이 88점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처리를 못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보통 여기다가 else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F 이렇게 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이 88점을 맞으면 아이고 스캐너에 가서 클릭하고 88점을 맞으면 여러분 F가 됩니다. 엄청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else 하기 전에 여기에다 다시 물어봅니다. else인데 else 중에 다시 물어보죠. 어떻게 가로를 해서 물어보는데 범위가 여기서 여기 사이처럼 되는 애인데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여기보다는 커야 되니까 8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를 어떻게 90보다는 작은 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위에서 얘가 이미 걸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요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아래쪽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 가로까지 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겠죠. 80보다 크다면 우린 그때 얘를 뭐라고 할 거예요? B라고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수아웃 해서 F를 주면 드디어 우리의 88점은 이걸 찍어야 되는데 88점은 이제 B라고 하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else인데 다시 if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에 보통 이렇게 붙여서 쓰긴 하지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else인데 if 이렇게 써도 돌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86점 이렇게 하면 B 이렇게 잘 나오죠. 근데 보통은 저희가 예쁘게 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붙여서 잘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제들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아까 전에 봤던 애 다음에 이렇게 성적 처리하는 애가 있는데 next로 받은 다음에 뭐 ABC 처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 굳이 그것도 캐릭터를 쓰고 있는데요. 뭐 캐릭터를 쓰지 않고 스트링으로 된 문자열을 쓰셔도 돼요. 어쨌건 여기 헛다운표를 쓰려면 캐릭터라고 한 다음에 변수로 받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변수를 출력하는,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매번 문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처리된 결과를 변수에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뭐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니까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첩 뭐 else if 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봤더니 설명만 한번 하고 요거는 여러분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점수와 학년을 입력받아요.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받았는데 6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다만 4학년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일반적이면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4학년인지를 체크해가지고 이때는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에요. 6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서 4학년인지 여부에 따라서 70점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서 얘가 합격 불합격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받겠죠. 어떻게? 점수를 하나 받을 거고요, 학년을 하나 받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뭘 확인해요? 점수가 60점 이상인지 봐야죠. 왜냐면 60점 이하면 뭐 무조건 불합격이니까 60점 이하면 일로 와서 불합격 때리면 됩니다. 근데 60점 이상이면 들어와서 학년이, 우리가 2어에다 학년을 받았으니까 학년이 4학년이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이면 어때요? 조건을 따지는 거고요. 4학년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4학년인 경우라면 내려와서 4학년인 경우, 그러니까 4학년이 아니면 일로 들어가지만 4학년인 경우 같은 경우라면 여기로 와서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봐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요 두 개를 통과를 못했어. 요 두 개를 통과를 못하면 어때요? 얘네는 불합격이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경우, 그죠? 아닌 경우에서 불합격이라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런 정도는 뭐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요 문제만 보고 요 코드 말고요. 요것만 보고 여러분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뭐 C 언어 같은 거에서 이 부분 이런 거를 다 배우셨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시면 저 정도는 이제 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거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위치문은 이것도 C 언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위치 케이스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문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멈출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여러 문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디폴트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그런 애도 하나 있어서 처리를 합니다. 디폴트 문은 생략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디폴트 문은 우리가 보통 맨 밑에다가 놓기도 하지만 이걸 맨 위로 올리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스위치 문 내에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써서 하는데 브레이크를 일부러 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실수로 빼면 이제 문제죠. 왜냐면 그 다음 브레이크까지 계속 문장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케이스문에는 뭐 보통은 이렇게 숫자를 써요. 필요한 문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바에서는 문자열도 쓸 수가 있어요. 예,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C 언어랑 다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C 언어에서는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뭐 문자 A, 문자 B 뭐 이런 애들은 아스키 코드이기 때문에 정수입니다. 그냥 숫자랑 같은 애라서 옛날에 썼는데 얘네들처럼 아예 이렇게 문자열 같은 애들은 자바 뭐 이런 애들은 요게 이제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바 1.7 버전, 자바 7부터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대신 케이스문에는 그냥 변수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장들 있죠. true 뭐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류를 잘 보셔서 쓰셔야 돼요. 자, 여기 봤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처리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인데 스캐너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랑은 그냥 아까 했던 성적 처리하는 거 다시 한번 간단히 예제로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요 연습 예제들 있죠? 예제들. 그러니까 제가 다룬 예제나 다루지 않은 예제라도 저희가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한 예제들은 여러분이 다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과제들은 늘 진도 나간 만큼의 곳에 있는 예제들을 여러분이 직접 소스를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를 찍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실습들은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같이 코딩을 한번 하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들은 여러분이 직접 나머지 예제들은 책을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스위치 케이스문 예제를 한번 직접 간단한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클래스로 해서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거고 메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서 하듯이 이렇게 스캐너를 받으면 좋은데 저희 그냥 점수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다가 인트형으로 해서 i 점수라고 해서 값을 뭐 예를 들어서 99점 희망적인 점수죠. 그죠? 99점이라고 하나 놓을게요. 자, 저희가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쓰는데 스위치 일단
글자를 썼는데 때깔이 이렇게 안 바뀌었다. 그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처럼 뭐 이렇게 넣었는데 빨간 줄 가고 색깔이 안 바뀌었다. 그럼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 이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냥 스위치라고 해서 색 바뀌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 안에는 스위치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수 같은 애를 넣겠죠. 그래서 I 점수 두 자 넣고 컨트롤 스페이스 점수를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점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얼마예요? 뭐 99일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뭐 결과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스트링으로 result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 건데 요거는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게요. 문자열인데 아무것도 없게. 그리고 나서 여기 result에다가 A 99점인 경우는 A라고 이렇게 딱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다가 아니 그냥 뭐 이렇다 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저 스위치 케이스가 여기에 의해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제 브레이크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끝나고 나면 여기에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sys out 해서 여러분이 뭐 성적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 저기에 있는 변수명 result라고 하면 99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컨트롤 어떻게 F11 이렇게 누르면 성적은 A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여러분이 98점이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돌리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케이스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디폴트도 없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통은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여기에다 이렇게 케이스 어떻게 98점 인 케이스 그리고 리절트는 다시 어떻게 A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드디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얘가 다시 99점이 되면 얘는 A라고 찍어요. 근데 이게 정말 여기라서 99점에 걸린 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 요걸 A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지나와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걸 B라고 넣어서 B래 A라고 넣어서 여기에 있는 애가 여기에 찍힌 겁니다. 예를 들면 얘는 뿔이라고 하고 얘는 이렇게 넣으면 원래대로면 얘는 뿔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넣으시면 A라고 넣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여기서는 뿔이라고 넣었지만 내려와서 다시 A라고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9에서 멈춰주게 하려면 여기다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돌리면 얘가 99일 때 일로 와서 여기서 하고 멈춰서 여기로 튀어나가니까 얘는 뿔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넣어야 되는데 가끔은 일부러 브레이크를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얘네들 99점이던 98점이던 얘네들을 다 예를 들면 다시 요거를 하나 복사해서 97점이든 그죠? 얘네들을 다 A라고 처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만 이제 브레이크 하나 넣어줄 거예요. 케이스 89점부터 해서 뭐 얘네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88점으로 만들 거고 end result는 B라고 넣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아이고 세미콜론이 빠졌네. 그럼 만약에 얘가 80점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89점이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스위치 케이스에서 케이스를 여기로 날라서 얘는 이제 B라고 하는 성적을 찍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0점에서 얼마요? 빵점까지 처리하려면 케이스를 100개만 만들면 돼요.
아, 좋네요. 그죠? 100개만 만들면 되는데, 그래도 이 리절트를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더 힘들었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했는데, 얘를 뭐 갑자기 뭐 A였는데 B로 바꿔요. 그럼 다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건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D 누르면 한 줄 지울 수 있죠. 컨트롤 D 눌러서, 이거 브레이크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네, 살려줍시다. 자, 컨트롤 Z에 눌러서 얘네들은 살렸어요. 자, 보통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안 하고,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90점대에 있는 애들을 한 방에 처리하고요. 80점대를 한 방에 처리하고, 70점대를 한 방에 처리하겠죠. 그럼 약간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우리 아까 전에 그 나누기 이전 영상에서 나누기 처리한 거랑 똑같아요. 자, 99점이나 98점이나 91점이나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얘네들 중에 맨 앞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9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8점이나 87점이나 80점의 공통점은 20점이 됐네. 80점의 공통점은 앞수가 얼마예요? 8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얘네들은 나누기 10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나누기 10을 하면 요 앞에 있는 9들만 떨어지는 거죠. 9들만. 얘는 8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쉬운 얘기로 여기를 어떻게 해요? 나누기 10을 해버리면, 정수로 나눠버리면 얘네들의 결과가 얼마예요? 9. 원이 필요 없죠. 얘네들의 결과는 얼마예요? 얼마가 됐건, 원래대로면 아까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저 81점이나 뭐 91점 이런 애들은 처리가 안 됐거든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돌렸더니 여기에 있던 애는 요 나누기를 하니까 요 앞에 8이 나오니까 요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80점 이런 애도 넣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잘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케이스를 아까 100개에서 몇 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100개에서 몇 개로 줄일 수 있냐면 10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보통은 60점 이하는 다 F로 처리를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걸리지 않는 애들은 이렇게 디폴트라고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리절트에다가 F라고 이렇게 주고 브레이크, 자꾸 세미콜론을 빼먹네요. 자, 이렇게 주면 여러분이 여기에 없는 애들, 그러니까 90점이나 80점에 없는, 제가 만약에 60점을 줬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60점을 줬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F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딱 더 생각하면, 수업을 마치기 전에 이 장을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99점에서 100점에서부터 할까요? 99점에서 95점까지를, 우리 100점이죠. 100점에서 95점까지는 A뿔이라고 할 거고요. 94에서 80점까지는 90점까지네. 90점까지는 A 혹은 A0라고 할 거고요. 두 개를 복사를 해서 89점에서 얼마죠? 85점? 까지는 B뿔이라고 할 거고, 84점에서
80점까지는 B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성적을 주고 싶어요. 얘는 100점 빼고 99점부터 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개수를 봤을 때, 규칙을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if 문을 할 땐 간단하죠. if 문을 할 땐 요거를 조건으로 주면 되니까 간단한데 이걸 스위치 케이스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A뿔, 뭐 B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케이스나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적을 99점에서 0점까지 사이를 줄 때 성적을 어쨌건 5단위로 해서 여기 보듯이 얼마요? A뿔, A0 뭐 이런 식으로 성적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규칙을 잘 생각하신 다음에 얘를 스위치 케이스로 혹은 if else는 너무 간단할 거고 저걸 스위치 문으로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스위치 케이스를 써야 될 때가 있고요. if 문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런 케이스는 뭐가 더 쉬워요? 뭐가 더 쉽냐면 뭐가 쉬워요? 당연히 if 문이 쉽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그 스위치 문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경우에 뭐 12월, 1월, 2월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스위치 케이스가 훨씬 낫습니다. 이거를 if 문으로 막 만들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이게 범위를 줄 때.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런 데는 if 문이 좋은데 여기가 문제가 돼요. 여기가. 그럴 때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를 쓰는 게 더 좋고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없이 쓴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건 요것들 보시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저희가 2장에 있는 그런 기본 문법들에다가 연산자들 그리고 뭐 if문, 기본적인 if문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 해서 옛날에 시언어에서 배웠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나오네요. 저는 한 20분이면 하나씩 찍을 줄 알았더니 지금 하나가 거의 영상이 40분씩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어쨌건 제 생각에는 지금 저의 컨디션을 봐서 하나 더 찍어서 올릴까 뭐 좀 고민 중인데 일단은 저희 앞부분은 최대한 좀 빠르게 좀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부분 뒤쪽에 자바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적응기잖아요. 그죠? 적응기고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는 기간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클래스 뭐 이런 거 들어가면 거기부터 좀 많이 좀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거기에서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요. 저희 또 동영상의 좋은 점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제 1학년 친구들하고도 이제 뭐 질문도 받고 면담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직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뭐 여러분들이 저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할 때 좀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학년들은 뭐 다들 얼굴들을 미리미리 봐서 좀 많이 친숙한데 일단 1학년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잘 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하다 보면 아마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게 조금 어렵거나 이럴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주중에 시간을 좀 정해 가지고요 반별로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좀 붙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거나 같이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반대표들한테 한번 물어봐서요, 시간대를 정한 다음에, 아니면 저희 그 수업 시간들 있죠, 그 수업 시간이나 뭐 요럴 때 시간 잠깐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거나 뭐 잘 모르겠는 게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같이 영상, 그러니까 화면 공유해서 제가 이제 코딩 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다음 주부터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시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한번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이라서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하셔서, 그리고 빨리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바라는 게 워낙 많이 쓰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웹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중에 공부해야지 뭐 이러시면 후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어쨌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2장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3장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